네, 안녕하세요. 주주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각도가 지금 맞나요?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국토대장정 얘기 나와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 평소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걷는지, 그냥 제가 걷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걷는 거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걷습니다.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렇게 오전 오후 한 오후 2, 3시 정도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 먹고 한 10시, 11시 정도에 한 번 해가지고 하루에 총 4시간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근데 이제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이제 하는 거는 2시간 내내 이렇게 들고 하는 거는 처음일 거란 말입니다. 사실 솔직히 2시간 내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뭐 할 얘기야 많죠. 많은 이슈들이 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2시간, 지금은 사실 이제 라이브 방송이 돼요. 구독자를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루 남았거든요. 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근데 2시간 내내 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면은 많은 말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좀 정치 쪽도 좀 야물딱지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떤 채널은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사실은 좀 실수하면 안 될 정도로 사실 그러한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저도 뭐 말실수를 할 때가 있기야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지금 짧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길어야 한 10몇 분, 20몇 분 정도의 영상. 근데 이렇게 2시간, 3시간 라이브 방송 하는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일상을 나누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자신 있는 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계속 이어가 보시죠. 뭐 어떤 얘기든 계속 나올 거니까. 일단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24시간 뒤인 다음 날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꼭 야외에서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때에도 그냥 길게 쭉 촬영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독자 100명, 구독자 100명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 금방금방 느는 것 같아요. 하루에 20명, 30명 이렇게 내기도 하고,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저한테도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께도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하겠다고 하면 합니다. 제가 약속한 부분 끝까지 하겠다라고 1년이라고 목표를 잡았으면 그 1년 동안은 무조건 할 것이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계정이 뭐 어떤 신고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은 무조건 1년은 할 것입니다. 1년을 하면은 또 많이 쌓여 있겠죠. 구독자분들도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은 얘기,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 그러면 또 욕심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전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약속.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제 성격이 보니까 ESTJ더라고요. ESTJ. ESTJ가 어떤 성격이냐라고 봤더니
좀 현실적이고, 그냥 제 성격만 ESTJ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좀 외향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나 좀 뭔가 예를 들어서 결혼관이나 배우자는 또 저의 성격보다는 사실은 좀 제가 이끌 수 있는, 맞춰주는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더해서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안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든 조금 뭐 개혁하고, 뭐라고 하죠, 뭐 개혁신당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좀 크게 바꾸자, 틀을 아예 바꾸자, 아예 뭐 새로운 거를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틀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이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를 재건해야 되면은 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완전히 드러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전통과 규율을 저도 중요시합니다,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근데 뭐 4선, 5선, 6선 이렇게 뼈대 있는 사람들이 해왔던 길을, 그거를 뭐 처음 왔던 초선 의원들이 그 자리를 바로 뺐거나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이렇게 옳게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상황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목소리, 지금 국민의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당이, 보수의 당이 그러한 행태가 6선, 4선, 5선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원들의 힘이 점점 국민들의 등을 돌리고 있다면 사실상 그것이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중립이라는 것이 그 바위를 깨트릴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영상을 보시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뭐 정치계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그 직장에 몸담고 30년 몸담고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들어온 신입 직원 1년, 2년 첫 번째 초선 의원, 그런 사람들이 배워야죠. 그리고 배워야죠. 알아야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회사는 어떠한 곳인지, 이러한 그 일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법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10년, 20년 그렇게 해왔던 관습이, 저 또한 사실은 보수적이어서 거기서 막 크게 바꾸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려낼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야 새로운 당이 생겨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의 보수 정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통과 규율을 지키고 그러한 뭐 예절을 지키며 품격 있는 보수, 어디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할 보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약간 우기기식, 약간 그냥 내가 맞다라고 우기는 듯한 정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치계에 발을 들인 이유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딱 느낌만 봐서 제3자에서 본다면 그냥 정말
약간 정치라는 것이 서로 협치도 있었고, 예전에는 여당과 야당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래도 되는 분위기였어요. 술도 한잔하고 그냥 정말 편하게 대화도 하고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확실한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편 내 편이 있고, 그 선에 따라서 사실은 정책도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앉는 자리마저 결정되고 있죠. 협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술도 한잔하고 여당과 야당이 만나서 그때 예전의 분위기처럼 좋았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살려서 조금 선후배 간에 그런 우애도 다져가면서 정말 그 같이 프로 야구 선수들도 똑같습니다. 프로 야구 선수 어떻습니까? 프로 야구 선수들도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서로에 대한 예의와 예절을 갖추면서 플레이를 해요. 근데 뭐 사실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 맨날 선출직이라고 하면서 투표를 받았으면서 선출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라기보다는, 선출직이니까 더, 그리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서 더 책임감 있게, 뭐 월급이 중요합니까? 월급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지. 그러한 것들보다 자기가 한 번 더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치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그에 대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의원들이 자기에 대한 그런 의혹이나 뭐 그런 거에 감축이 급급하지, 정말 뭐 공약에 대한 얘기, 정말 이걸 내가 실천했고 지켰다라고 얘기할 만한 괄목적인 것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 실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약 실천율이 몇 %가 되는가, 또는 뭐 다시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선 삼선을 하는 사람들. 그럼 그 전에 공약은 뭐였고 지킨 것은 뭐였으며 못 지킨 거는 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해서라도 얘기를 해주던가. 뭐 그런 것도 없이 계속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자기 뭐 한 거 숨기기만 급급한 플레이는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는 뭐 의혹을 얘기할 때에도 사실 근거를 대고 기사를 인용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기사 내용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의혹, 그런 것들 자기 방어하는데 급급하고, 정작 국민을 위한 공약 실천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 집 근처도 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니. 좀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집 앞에 세워준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했는데, 이게 뭐 10년째 요지부동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도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틈새 어필을 하자면, 어쨌든 어필을 해야죠. 법 좀 압니다. 민법 배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것도 사실은 뭐 구청장이나 뭐 시장 뭐 등이 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런 것들도 뭐 맨날 재건축 정비사업 뭐 실시 뭐 5년 준공인가, 그 다음에 언제 될지 몰라요. 건설사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정말 시에서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그런 분들이 힘써서 허가해주고 빨리빨리 진행시켜주지 않으면, 뭐 이것 또한 사실 정치에 이용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여기는 뭐 이렇게 나눠가면서 허가 내주고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허가를 받는 거와 이제 어느 정도 요건만 충족되면 승인이 되는 것과 이게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공약 이행률 관련해 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통계도 다음 선거 나올 때에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알려줘야 뭐가 지켜졌고 뭐가 안 지켜졌고 이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그냥 투표만 해달라 해가지고 맨날
선거철에만 와가지고 막 소통은 정말 낮은 자세로 하는데 정말 그때만 중요합니까? 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회주의자 같은 스타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난 늘 똑같아요. 이주환 아이가 아니에요. 주주TV 하면 한결같아요. 아 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이야. 늘 한결같이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좀 더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은 중요하게 행동하는 거 그 뭐 조금 뭐 나쁜 표현으로는 기회주의자적인 행위를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된다고 하면 다행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됐더라도 어쨌든 좀 잘하라 이거예요. 잘. 왜? 좀 자기가 약속한 것들은 좀 지켜가라.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던가 그냥 막 되려고 그냥 싸질대지 말고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될 것만 얘기를 딱딱딱 해야죠. 그래야 믿죠. 제가 안 믿은 거 못 믿겠어요. 저 솔직히. 왜요? 청수역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줘가지고 그거 한 2번 3번은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2번 3번 선거 치르면서 결론적으로 아무 얘기 없는데 지금도 뭔가 말은 또 공약에 써져 있고 되지는 않고 그런 거 뭐하러 씁니까? 그러면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되지도 않는 거 뭐하러 써요 공약에. 속 시원하게 못하겠다고 하십시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라면은 실천 가능한 공약 정말 실천 못하면서도 뭐 표를 받으려는 그러한 투표가 아닌 그러한 전략이 아닌 정말 현실적인 거를 뭐 위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천안 뭐 예비 시장 후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천안시청 건립했죠. 그 중심으로 K-아트 페스티벌 하겠다. K-아트 페스티벌 하겠다. 그쪽 위주로 예술 공연 거기 공연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뭐예요? 또 청룡동 천안역 복합 문화센터 그거 빨리 건설하겠다. 주차장 빨리 건설하겠다. 그럼 교통난 문제 해결하겠다. 기본적인 것들 할 수 있는 거 뭐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거 뭐 듣지도 못한 거 막 건설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야구장 생긴다는데 저번에 천안 야구장 가끔 지나가거든요. 천안 야구장 지나가는데 흙바닥 얼마 들어갔대? 몰라. 몇백원 몇천억 들어갔나봐. 그 말은 그렇게 해. 근데 막상 가면은 뭔가 싶어. 그냥 이게 뭐 골프 골프 칠 때 뭐죠? 초록색 그물? 그거 하나 둔 거 같아. 공 나갈까봐. 하여튼 이번에 어쨌든 어느 한 후보의 이제 공약에서도 있었고 야구장 건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되는지 천안 아산에 정말 동구장을 건설해 주신다고 하면 진짜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당선되면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저는 그래요.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이제 제 성격은 이제 한번 신뢰가 끊어지면 그 사람이랑은 이제 안 봅니다. 사실은 거의. 예를 들어서 어떠한 폭력을 행사했다던가 약간의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행사했다던가 또는 너무 많은 약간 뭐 하여튼 기본적인 거 있어요. 약간 절대 절대 주주TV의 그런 삶에 있어서 선을 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약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했다. 뭐 어찌어찌 한 번은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게 2번, 3번 되면 안 되겠죠. 저는 웬만하면 한 번에 깨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맞죠. 신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기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단순히 이 정치 사회권에서도 그냥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막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정치 유튜버도 이렇게 했겠다, 한번 솔직하게 제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어떤 건 실천이 됐고 어떤 건 실천이 안 됐고, 왜 이런 건 가장 중요하게 큰 글씨로 써놓고선 왜 안 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투표하는 사람이 왜? 이 사람 안 지키네, 지킨다고 해놓고선 왜 안 지켜? 그러면 또 다른 당을 찍겠죠. 그래서 이 퐁당퐁당,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러한 역할들을 했던 게 대전입니다. 대전이 퐁당퐁당을 계속했대요. 대전 사람들 똑똑한 거 아닙니까? 안 지키네, 심판하는 거예요. 안 지키네, 심판하는 거예요. 한 번 냈대요. 처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할 때만 그게 이제 연달아 연임이 됐었고, 그 다음에는 연임이 없었대요. 단 한 번도. 이번에 대전시장, 지금 현 시장이자 이제 출마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출마를 같은 시장, 대전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후보가 된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 연임이 되는 거겠지요. 어쨌든 이러한 정권 심판론, 정권이 아니죠, 이러한 어쨌든 국민 심판론의 대상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저는 뭐 미리 연습 좀 해보자면 하고자 하는 약속만, 할 수 있는 약속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냥 말만 그냥 약속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좋아합니다. 말도 안 되는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큼직큼직한 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천안이면 천안에 사람들을 이끌 만한 폭풍적인 개혁을 만들 만한 뭔가 큰 무대를 만들겠다,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얘기하세요. 할 수 있는 거 얘기하세요. 할 수 있는 거, 제발. 할 수 없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얘기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번에 저도 투표를 할 건데 하겠죠?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 할까요? 또 이제 오늘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있죠. 서소문 고가도로가 붕괴가 됐죠. 무너져 내려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제 친구도 건설 현장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막노동 그걸 하는 건 아니고 관리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도 이렇게 필드에서도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누이 얘기합니다. 뭐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한데 건강 이런 거는 진짜 사고라는 것은 정말 갑자기 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누누이 얘기하고, 물론 그만큼의 보수는 많이 받지만, 정말 저도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죠. 정말 사고라는 것은 예상치 못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사고입니까? 안 나겠죠. 피할 수 없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겠죠.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멈춰야 하는데 못 멈췄어요. 예를 들어서 직진을 하는데 상대방도 직진을 하는데 못 멈췄어. 그럼 사고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눈길, 뒷길이나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저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일단은 그 서대문구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사망하신 고가도로 붕괴로 인해 사망하신 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신가요?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 다 힘들대요. 민원인들도 많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겪어봤거든요.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보고 다 겪어봤어요. 저도 뭐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지금은 밝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 또한 뭐 힘들었을 때가 있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매일 전쟁이에요. 맞죠? 매일 힘들고요. 맞죠?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존재들도 있고요.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저번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뭔가 나빠지거나 크게 불행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그러한 무기력함은 알겠어요. 저도 무기력함은 알겠어요. 힘듦은 알겠는데 굳이 그거를 그냥 가져가 보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시다가도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분명 나아지는 시간대가 오고요, 날씨대가 오고요, 맑아지는 때가 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본인이 그거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친구들의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많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돼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직장 스트레스 엄청 많죠. 제가 단연컨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견디는 거, 그 시간을, 그리고 묵묵히 그냥 가는 거,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가다 보면 또 생각보다 괜찮은 날이 있고, 또 뭔가 좋은 날이 있고, 원래 안 좋았다라면 안 좋았던 날들이 이어질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멈춰도 되고요, 뒤로 가도 되고요, 앞으로 가도 된다,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이 이것도 유명한 말이긴 하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이거 하나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느껴봤어. 여러분들이 그 힘들다라는 거 저도 느껴봤어요. 저가 느꼈으면 더 먼저 느꼈어요. 뭔 말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방법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힘들든 좋든 나쁘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생각보다 열려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열립니다. 그냥 이게 될까? 하다 보면 그냥 꾸준히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되어 있어요. 저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들. 그냥 재미로 하나? 그냥 되게 툭툭 가볍게. 근데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구독자도 늘고,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도 내고, 여러 가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후원금도 들어오고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저 또한 잘 될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한 거, 계획했던 만큼은 하는 게 목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도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지지를 해주시는 사람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생각보다 없어요. 왜?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업이라는 것이 혼자면 가능할까요? 혼자 푯말 시위 하면은 물론 발버둥 치면은 봐주긴 하겠죠. 발버둥 치면 봐주긴 하겠죠. 혼자 그 푯말 시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제품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제보도 하고 귀찮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 막강한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 거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노조 봤죠? 삼성전자 노조가 만약에 직원 한 명이 그러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주장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산의 왕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아직 저 방송을 보는 분들 중께서 아직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10명, 20명, 300명, 400명 결국에 그 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조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이거는 좀 성경적인 얘기도 할게요. 제가 성경도 많이 읽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 끊어진대. 근데 이게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몇 겹이 되면 쓰러지지 않는데, 그거는 무너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예전에 중국이 인해 전술을 펼친 적이 있죠.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야. 끝도 없어. 왜? 자꾸 너무 계속 그만큼 힘이 필요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뭐 자본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힘이 따릅니다. 거기에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주장할 사람이 필요하고 앞에 나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직원들의 대표라고 하면, 노동조합의 대표라고 하면 노조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회사 측에서 사측에서 하는 것은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직원들을 대표해서, 회사를 대표해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려면 나를 더 보게 해야 되고 내가 더 노출이 돼야 되며 나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앞서서, 그 대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또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조금 유명하신 유튜버들 보면은 자기 구독자들도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있어서 문제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런 것들도 뭡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고 또 뭡니까? 그걸 지킬 만한 힘이 생긴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내 등 뒤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걸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력이 되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거고.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부터 외국인 노동자들, 그 다음에 또한 뿐만 아니라 금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문직, 간평사 등등, 또는 공인중개사. 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말을 한다던가, 그냥 뭔가 욕을 한다던가, 그냥 보기 싫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분들이 얼마나 직장이나 아니면은 직장 외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저 또한 공감이 됩니다. 생각보다 힘든 일이지요.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연예인이라든지 특정 유명인 또는 유튜버 등등의 댓글로 인한 그런 걸로 푸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댓글을 지금은 좀 보긴 합니다만 사실 잘 안 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같은 국적이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성격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심리와 심정은 늘 바뀌잖아요. 저도 바뀌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아니까 웬만하면 댓글 여러분들 써주시면 뭐 읽기야 하겠지만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네. 뭐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점.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텔레마케터나 이런 직업이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죠. 뭐 그런 쪽에 뭐 조금 많은 정신적인 피해도 주기도 하고요. 맞죠? 뭐 어쨌든 뭐 공장 노동자분들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고, 텔레마케터나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정신적으로 뭐 민원이나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솔직하게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전문직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전문직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계속 몇 시간, 1시간이 아니고 그것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아닌 것 같죠? 계속 자기가 계속 일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계속 힘들게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댓글도 안 좋은 게 달려도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뭐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뭐 나한테 뭐 괜찮아. 그냥 뭐 근데 물론 너무 악의적인 건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악의적인 건 안 되죠. 소를 넘거나 비하나 가족 발언 뭐 아니면은 약간 뭐 그런 인종 차별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적당한 거는 제가 커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들어가면서 두려운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치 하면은 어쨌든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중도도 네 편 내 편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제가 악수를 내밀면 왜 나한테 악수를 요청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리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정치라는 세계는 그런 거예요. 정치에 발 들였으면 무시받을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저는 생각보다 대담합니다. 뭐 그런 거 별로 뭐 좀 긁힐 때가 있긴 합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마음 먹고 하는 거고 마음 먹었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이미 마음 먹고 하는 건데 이미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래 자신 있습니다. 뭐 악수를 안 하신다면요 저도 한두 번 요청해서 일단 하면은 좋은데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세계라는 게 있고 그것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 노동자 그 다음 뭡니까? 감정적 노동자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요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뭐 당 지지하는 세력 뭐 당 안에서도 그 세부적인 상황 다 다르죠. 응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이해해요. 워낙 다양하니까. 저도 다양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 앞에서는 되게 특이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있죠. 갑자기 뭐 오토바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자동차가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미스테리한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또는 이 미국이 또는 아메리카 또는 뭐 북아메리카 캐나다 뭐 등등 다양한 국적과 인종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하는 일 직업 노동의 형태도 다른 이러한 곳에서 과연 공정만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단연컨대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공정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했던 시기도 있었고 뭐 그 당시에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라고 저한테 공감도 많이 해줬어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은 사람이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맞나?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도 어느 정도 지났고 정리해보자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그냥 공정하지 않다 정도만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힘들겠지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면서 또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그러한 형태들을 가져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한테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공정하냐 안 하냐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 솔직하게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선진국인 나라에는 맞습니다. 전방위는 아니고 선진국인 나라는 맞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더 기회주의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착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땡땡의 스타 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같냐고. 약간 의미심장하죠. 저보다 경험도 많고 더 열심히 살았고 연륜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착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 같니?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 공식은 저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정치인들의 비유를 할까요? 왜 선거철에만 그렇게 고개 낮추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왜 그렇게 낮은 자세로 정말 열심히 간절히 하고 왜 그 이후에 되고 나서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뭔가 그런 약점들을 들춰내기 급급하고 들춰내는 게 아니라 들춰내는 걸 감추기 급급하고 왜 그러한 인생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그럴까요? 답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그런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아서 당선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가족들이 굶어 죽고 내 가장인데 집안이 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 칼을 쥐고 나왔는데 칼을 숨기거나 뒤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지 않는다 이런 플레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라도 칼을 들고 왔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많은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당선되지 않았을 때보다는 더 큰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누군가의 대결을 할 때 그 싸움에서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정한 방법, 그 대신 저는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제 이상한 짓에 쓰레기 투기에 아무데나 쓰레기 버려. 그거를 찍어서 어쨌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찍어서 만약에 허락 없이 얼굴이 나오는 초상권을 침해해서 그걸 유포하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럼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러한 초상권 침해 같은 건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 정도만 듣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무가내식이 아니죠. 뭔가 법에 저촉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성격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다음은 뭐겠어요? 상대방을 꺾어 내리는 수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딱 그거예요. 법에 저촉되는 행위만 하지 말자. 그리고 원칙대로 가자. 딱 그 두 가지만. 그것도 약간 제 성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원칙주의자거든요. 지독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라는 뭐 그러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뭐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법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조문에 민세상 손해배상법은 손해배상은 뭐 전보배상으로 규칙을 뭐 이렇게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보배상에 뭐 한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 말고는 딴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법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제가 뭐 한동훈 후보에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을 보다가 북한이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죠. 네.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바꾼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적이죠. 그 법에도 나와 있어요 라고 합니다. 법에도 나와 있대요. 법에도 나와 있으면 답은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거를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법에도 나와 있는데 뭐 주적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면, 거기에 만약에 정말 적시가 되어 있고 북한이 주적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북한은 주적이 맞는 거죠. 아닙니까? 물론 뭐 싸우고 전쟁은 전시 상황을 만들자, 전쟁을 하자, 적대시하자가 아니라 그냥 주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법조문에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써져 있으면, 그런 형태로 써져 있으면 주적이 맞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유가 필요 없는 거야. 법만큼 깨끗한 게, 법만큼 근거가 될 만한 게 확실한 게 어딨어. 다 뭔가 잘못하면 뭐의 심판을 받아요?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깔끔한 게 어딨어. 그것만큼 깨끗한 게 어딨어. 더 이상 뭔 근거가 필요해. 안 그래요? 뭐 지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거예요. 뭔가 말이 길어지는 걸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그런 거야. 뭐 잘못을 했대. 뭔 잘못을 했대. 그럼 뭔 잘못을 했는데? 사람을 때렸대. 그러면은 그거 왜 때렸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렸대. 그럼 뭐야, 이거 죄 지은 거네. 그러면은 사람 때리면 뭐야, 법조문에 있을 거 아니야. 뭐 폭행한 사람은 뭐 징역 몇 년에 벌금 몇만 원에 처한다. 거기서 결정 내고 끝. 뭐가 더 필요한데? 이유도 타당하지 않고 그냥 때렸대잖아. 이유도 타당하지 않은 거잖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맞죠? 타당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그냥 딱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주장, 근거, 그거 딱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야, 너가 왜 그렇게 생각해? 북한이 왜 주적이라고 생각해? 근거,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답 있어요? 대답하실 말 있으세요? 그러면 변명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대로 주장한 사람들은 말이 길어지죠. 맞죠? 왜? 말이 길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돌려서 하던가. 그럼 지는 거예요. 사람은 간단 명료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겁니다. 저도 만약에 이제 정치 유튜버를 이제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인지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상대 측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점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 고소 사건들도 있을 수도 있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쉽지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죠.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국적, 다양한 또 일자리, 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신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난 내 생각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어서 자신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할 말을 요리조목하게 간결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죠. 근데 전 그런 플레이 좋아합니다. 만약에 저도 이제 여타 공격을 받겠죠.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뭔가 잘못이 있는 부분들은 저 인정할 겁니다.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한다기보단 뭐 인정할 게 있으면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한 부분까지 감추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인정하는 만큼 상대방도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라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덜티하게 말게 깨끗하게. 당신들도 인정하란 말이야.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올바르잖아. 나만 깨끗해? 나만 법과 원칙 세우고 당신들은 법과 원칙 다 비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만 법과 원칙 지키고 당신들은 뭐 다 피해가고 그럼 그게 올바른 거야? 올바른 거 아니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함부로 인정하겠다는 말을 못하는 게 어디 채팅PT도 알려줘요. 그런 거 인정한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인정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인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확실하게 표현하지 말래요. 얼마나 이제 기술도 좋아졌어. 이제 기계들마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합시다. 뭐든 나중에 또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누군가. 깔끔하게 합시다. 더럽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서로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내줄 거 내주고 그렇게 합시다. 언제까지 더럽게 계속 자기는 숨고 남은 들춰내고 할 겁니까? 깔끔하게 들어오십시오. 깔끔하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저는 어쨌든 그것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고 저 또한 좀 겸손해야 되고 저 또한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책임감 정도는 부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의 능력이 되고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줄 아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숲TV라고 있습니다. 구아프리카 TV인데요. 그거 하시는 이제 아프리카 BJ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숲 BJ를 보면은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벌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이제 그 정도의 씀씀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이제 뭐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삶의 고비라는 게 있어요. 되게 인생이 되게 별거 아니고 하찮게 느껴지고 삶이 진짜 별거 없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짧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싸들고 가지 않아도 나눠줘도 충분히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여러분들도 이거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삶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가장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냥 살아만 있어도 그냥 몸만 괜찮아졌어. 아프다가 괜찮아졌어. 예를 들어서 엄청 아파하는데 나아졌어 이제. 그럼 그때 이제 그것만 진짜 이 건강만 있어도 날 것 같거든요. 세상 정말 최고거든요. 기분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던 적을 몇 번 경험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완전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 정말 삶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그것도 나은 삶일 수 있어요. 맞아요. 다 맞아요. 권력 쥐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아팠을 때를 한 번쯤은 이게 상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을 더 도와줄 수 있고요. 손을 내밀 수 있고요. 단지 내가 권력을 쟁취하지 못하더라도 약간 더 큰 욕심을 부르지 않고 화를 면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농축되어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80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7, 80대 할아버지만큼 인생의 그런 농축, 이런 깊이, 이게 1년을, 그러니까 하루를 1년처럼 사는 기억도 있거든요. 하루를 1년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가장 밑바닥이었던, 가장 몸이 아파서 깨끗했던, 건강해졌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기만 해도 행복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더 큰 욕심,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시의원이나 비례대표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혹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결과는 한 명이 차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맞죠?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모로 참 여러분들한테 정치적으로 권력도 한번 저한테 또 주시고, 또 제가 또 낮아지는 말도, 겸손해지는 말도 했던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더 나눌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눠주지 마시고요. 자신이 무언가 됐을 때 그때 나눠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57분이네요. 57분 동안 제가 저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고르지 않았던 조금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혼자 떠든 지 1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생각보다 인터넷 약간 BJ 느낌이 이제 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좀 귀엽기도 하고 제 얼굴을 보니까 저도 만족스럽네요. 아직 1시간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려면은 4시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즉 3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걸어가긴 할 건데 그 2시간 가는 거, 독립기념관까지 가는데 2시간, 집에 가는데 2시간 해가지고 아니다. 오늘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오늘 제가 그냥 걷는 코스라고 했죠. 4시간을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얘기를 떠들 수 있는 거는 진짜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데, 다행히 근데 저는 이게 재능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거 천직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걷는 거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제가 말했죠. 결핍이 있다고. 걷지 못한 결핍, 뛰지 못한 결핍이 있어서 그냥 더 한다고. 안 되네? 더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네, 재밌네,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걸로 시간 낭비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된다라고. 예전에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냥 진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MC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최고의 MC, 말을 잘하는 MC. 근데 이제 됐습니까? 안 됐죠. 다른 꿈도 있었고 다른 쪽으로 가기도 했었고, 신동엽 약간 스타일 좋아하고 합니다. 약간 좀 눈치는 살짝 보면서 그래도 선 넘지 않는 그런 발언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선 넘지 않는 발언, 딱 거기까지. 그런 거 좋아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든지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뭐든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노력으로만 이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전혀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를 할 때 어떤 후보가 나왔냐면
보수 측 인사를 뽑으려고 했어요. 그 얘기도 했었는데 예전에. 그 정치론 쪽으로 가봅시다. 됩니까? 보수 측 인사 됩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보수 측 인사 됐어요? 안 됐죠?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그걸 압니다. 저도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저한테는 그러한 게 약간 토익 같은 거였어요. 토익, 영어가 저한테는 해도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라는 표현하는 게 뭐 무조건적인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그것보다는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개월 동안 논술을 준비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물론 전문대학교긴 하지만 또 수능 치고 와서는 또 인서울 정도 중위권 정도는 뭐 대학 들어올 수 있는 학교에 운 좋게 들어갔는데 운 좋게라는 표현도 좀 쓰지 맙시다. 뭐든 다 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똑같이 그 6개월을 토익에 투자해봤어요. 정말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밥 먹을 때에도 리스닝 한다고 이어폰 꽂고 리스닝 1부터 그 파트 1부터 4까지 계속 들었어요. 1도 잘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마이크 뭐 다른 거야. 마이크 이게 명사였어. 근데 어떤 건 바이크, 뭐야 오토바이래. 그 살짝의 미세한 차이로 아이고야, 그거를 들으려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죠. 이거 안 되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토익 그렇다고 해서 9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1년, 2년 오히려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조금 뭐랄까 효율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바에는 다른 거에 1년 투자해서 더 나은 성과를 얻어내자 라는 주의입니다. 반대로 뭐 물론 신체적인 거, 걸음은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더 안 되는 거였지만 하는 게 있다면은 반대로 효율이 떨어지는 거, 이런 영어 같은 것들은 안 한다는 거죠. 걷기는 효율이 됩니다. 신체도 건강해지고. 근데 이제 반대로 영어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합니다. 효율성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저한테 그렇습니다. 내가 뭐뭐뭐뭐 했다. 와 정말 다양한 걸 하셨네요. 와 정말 다양한 자격증이 있으시네요. 와 이렇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라고 단연컨대 얘기하자면 지금 이 카메라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새로운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빠르게 치고 갈 수 있었던 효율성. 내가 봤을 때 이건 6개월 걸리겠다. 그럼 6개월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1년 넘어가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왜? 1년 넘어가니까. 1년 넘어가면 뭐니까? 비효율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은 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거를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빠지면요, 공무원 시험 3년 4년 뭐 수능 3년 4년 뭐 이렇게 오래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됩니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쉽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을 낭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애초에 안 만들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이건 여기까지. 안 되면 깔끔하게 기브업. 기브업 뭡니까? 기브업 맞아요? 포기하다가 뭐 영어로 뭡니까? 기브업 맞아요? 깔끔하게 포기해야죠. 깔끔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3개월 하고 안 되네? 깔끔하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연기도 하고 대학교도 뭐 제가 대학교 3개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입학까지는 안 하고 오리엔테이션까지만 갔는데 저 통신전자과 갔고요, 연극영상과 갔고요, 세 번째는 경영과 갔습니다. 이렇게 3개나 과가 있어요. 학교만 3번 들어갈 뻔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큼 준비한 시간은 각각 보면은 연기도 한 1년 준비했고 뭐 논술도 한 6개월 8개월 준비했고 준비 기간 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연기학원도 뭐 1년 다녔지만 8개월 9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10개월 보십시오. 근데 대학 내인비엘을 보십시오. 대학 내인비엘을 한번 보십시오. 저 명지전문대 연극영상과 붙었습니다. 그 합격증이 있습니다.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수시 정시로 가려면 경쟁률 100대1 넘습니다. 근데 저 그걸로 가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 경영과, 저 농협대학교 나왔습니다. 농협대학교 경쟁률 뭐 전문대졸로 하면은 뭐 7.5대1로 들어갔습니다. 7명. 근데 이제 뭐 수능 치고 온 사람들 애들 현역으로 온 사람들 저 논술로 들어갔고요. 수능 치고 들어간 사람들 보시면요, 건국대학교 정도는 돼야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더 높은 성적은 연세대나 뭐 그 정도 급 되겠죠. 더 성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옵니다. 근데 저는 극강의 효율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저는 딱 그겁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법과 원칙. 제가 법 원칙 비껴나간 거 있습니까? 제가 한 것 중에 제가 뭔가 청탁을 했나요? 제가 교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갔나요? 아니면 제가 돈을 줬나요? 아니죠.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나은 선택을 했고 가장 그 나은 방법으로 빠르게 그것을 성취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할 수 있었어요. 잘못한 겁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 저도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농어촌 전형 이용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그 목표를 최대한 빨리 성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 압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랍니다. 제 구독자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더 압축적으로 더 정직하게 효율성 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을 믿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잘 안 다음에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해 나갔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럼 자기를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저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주주TV는 주주TV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만약에 제 능력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업도 하려고 하고 인터넷 방송도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건드려 보고 아프리카 TV도 키고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겠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한꺼번에 따다다다 해서 해봐요. 만약에 되겠어요? 중구난방으로 하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딱 필요한 것만 하나만 딱 집어서 요번에 이거, 요번 달은 이거, 올해는 이거, 무조건 이거다. 그거 하나만 싹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좀 팁인데 이거 진짜 비싼 돈 들여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비싼 돈 줘야 되는데 목표가 있죠. 다양할 겁니다. 다양할 건데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우선순위 1번, 2번, 3번, 4번 두십시오. 그리고 2번, 3번, 4번 빼십시오. 1번만 보십시오. 이런 표현 해도 되나? 정치 유튜버가 숫자 제외 없어. 숫자 없는 게 11번이라고 합시다. 11번부터 하십시오. 네? 11번부터 하십시오. 12, 13, 14번은 빼십시오.
그냥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지금 필요한 거, 그거부터 하십시오. 네, 그거부터 해야 그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연컨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 이것저것 찔러보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근데 저는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이 결국에 이것저것을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더 빨리 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근데 뭐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시되, 예를 들어서 한자 시험은 다음 주에 있는데, 뭐 국어 듣기 뭐 능력평가, 국어 능력평가 그런 거는 뭐 3월 달에 있어. 그럼 같이 해야죠. 그럼 하나만 보고 뭐 그 대신 이제 비중을 다르게 둬야죠. 일주일 남은 것부터 더 열심히 해야죠. 그거부터 합격을 해야 또 시험을 더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하면 우물만 팔아.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저도 나름 꽤 커리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저 인기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인기도 조금 있었을 거라고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스쳐가는 또 인연들의 이름들이 생각나는데, 이거 또 말하면 또 파장이 크겠죠. 어쨌든 뭐 인기야 그냥 뭐 찌르면 넘어갈 수 있다, 넘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물론 이제 한 20%는 안 되죠. 정치에서도 극과 극이 있듯이 극 20%, 좌극 20%, 우극 20% 빼고 그거는 됩니다. 거기선 다 되는데 극은 안 됩니다. 극은 뭐든 극이 있어요. 상극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예를 들어서, 근데 정말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이름을 거론하면 누가 봐도 알만한 배우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극이죠. 그 연애 시장에서 저한테 그런 사람들 말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제외하면은 또 있습니다. 괜찮은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찍으면 자신 있어요. 솔직하게 넘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고 정말 젊었을 때 파란만장한 시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욕심도 없어요. 그냥 뭐 적당한 수수한 여자 그냥 만나서 그렇게 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그 정도. 근데 지금은 그렇고, 과거 때 이제 팔팔할 때,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삶이 좀 재미있게 살았는데,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거에 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그냥 늘 뭐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 뭐든 뭐 할 수 있지 뭐. 그냥 늘 그 마음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좋게 봐주는 여성분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많이 가지십시오. 좀 힘드시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고, 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뭐 자기의 내재적인 내포된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도 생각보다 오히려 쉽게 여자분들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게 내면에 있는 게 외면으로 나오거든. 그게 그 자신감이. 그런 것만으로도 뭔가 있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있겠다. 뭐든 다 얻는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저도 이제 곧 이제 30이거든요. 나이를 먹다 보니 솔직히 욕심이 없어집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는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친구들도 있고요.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뭐 사고로 인해서 간 친구들도 있고, 뭐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런 아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뭐 예전에야 정말 그냥 내 꿈만 펼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면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고 뭐 그렇게 살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생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저는 그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좀 계획적이기도 하고 그 나이에 맞춰 삽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늘 그때그때마다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20대 때는 그냥 과감없이 모든 걸 다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30대 때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 가져서 이제 뭐 사람도 좀 뭐 너무 화려한 사람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만나고 여자인 여자, 그냥 정말 이쁜 여자들 만났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수수하고 조금 단아한 청순한 그런 여자 만나서 그냥 오래 연애하고 오래 또 끝맺음을 이제 평생 마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이 또 한 가지 소망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게 30대고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ESTJ 생각하십시오. ESTJ가 책임감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ESTJ가 책임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괜찮은 남자들 많아요. 제 성격 아시죠? 전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되게 괜찮은 성격이에요. 그거 책임감도 있고 거의 대부분 그냥 정말 그 외관만 보고, 여자의 외관만 보고 처음에만 혹했다가 들어오다가 이제 또 빠져나갈 사람이 있는데, ESTJ 저는 그러진 않거든요. 되게 신중하고 어차피 한번 하면은 이제 책임감을 지고 이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권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매번 좋을 수 있겠어요.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매번 어떻게 다 이뻐 보일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은 뭐 3, 40, 4, 50 되면은 주름도 생기고 그럴 텐데 뭐 이쁘겠어요? 어린 친구들이 이쁘겠죠. 이거 문제의 발언인가요? 이거 또 실수하나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면서 어쨌든 결혼했고 하면은 그 여자만 보고 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기타 사항들이야 다 머릿속에 있게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뒤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그러한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죠. 자, 독립기념관 갑니까? 일단 독립기념관 가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보시면 보이시죠? 독립기념관까지 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 시간은 카메라 들고는 좀 여러분들 저 얼굴 보지 말고 이것도 보니까 괜찮죠? 맨날 내 얼굴 보면 지겹잖아. 맞죠? 이것도 봐야지.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도 1시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건 또 지루하죠? 제가 제 얼굴 보고 할게요. 자, 어쨌든 도착을 거의는 아니고 이제 거의 뭐 이제 또 딱 독립기념관 정문에서 마무리 찍고 저는 더 걸어갈 겁니다. 왔던 길로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딴 지역으로 가던가 한 2시간은 더 걸을 것 같은데, 총 4시간은 걸을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이걸 카메라 들고 4시간 찍을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국토대장정을 진짜로 하거나 라이브 방송이 다음날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라이브 방송이 가능할 때 그땐 진짜 소통하면서 혹시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때로 실제로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저도 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생각보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도 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또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또 보수 진보처럼 가리지 마시고, 뭐 불교 기독교처럼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모태 신앙으로서 성경을 최근에 읽으면서 신약 성경도 다 읽었고, 처음에 이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에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매일 할 거고 4장씩.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성경 읽기를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에 4장씩.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단 10분이라도 좀 마음을 좀 이 어지러운 세상과 환경 가운데 삶 속에서 이 10분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좀 경건하게 살아보자. 나의 그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깨끗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아졌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신약을 다 읽으면서 뿌듯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뿌듯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한번 맨날 모태신앙 하면서 한 번도 성경 통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봤자 아는 거는 12제자 뿐이었거든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우 딱 이 12제자밖에 몰랐어요. 근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좀 대견스럽습니다. 이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쌓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이게 선순환인 것 같아요. 안 될 때에는 축 처지고 안 되니까 계속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안 좋은 일들만 생기고, 근데 반대로 이걸 깨내고 한 발짝 앞서가면 뭔가 일이 풀리고 잘 되고 그러니까 더 기분 좋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저 이 말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안 좋은 흐름,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때 어떻게 이 흐름을 바꾸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가? 한 가지. 일단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획을 하시고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경 읽기와 유튜브와 블로그였는데 그걸 그냥 꾸준히 하세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 필요 없어. 그냥 하기로 했잖아. 간단한 거라도 좋아요. 그걸 그냥 꾸준하게 하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주업을 하시든 그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고, 하기로 했던 거 꾸준히 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무언가 발견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성취감이 있을 거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는 한 가지 더 있다면 스윙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저도 계획형 인간입니다만은 계획하지 않고 일을 할 때가 더 잘 됐던 경험들도 최근 들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보다 과감하게 빠르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다. 어차피 뭐든 그렇게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면 생각보다 나은 선택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정치계에 들어오면서 제 악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공방들도 이어질 거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 겪어봤어요. 저 자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일어서는지도 알고 이미 많은 걸 겪어봤어. 난 주저앉아 보기도 했고 일어서 보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냥 어떻게든 하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뭐 생각은 들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다음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다음 것만 생각해요. 계속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들던데요, 저는. 근데 그 안 들던 시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언가 꾸준히 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성취감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제가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각들과 생각들이 있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뭐라고 했어요?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거라도 계속 실천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게 쌓이면 성과가 나고 성취감이 생겨난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답은 그냥 쭉 가는 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거밖에 없어. 앞으로 나아갈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하나 가지세요. 아시겠어요? 싫어하는 거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 없다. 그리고 날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냥 상처받지 마시고 자기도 똑같이 행동하면 돼요. 그 대신 먼저 이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 쪽 사람들도 힘들고 먼저 이빨은 드러내지 말고 그쪽이 먼저 뭔가 좀 핀토상하는 말을 했어. 그러면 똑같이 거기에 대응만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 캐셔가 아 이거 왜 여기다 놔요 이러면은 아니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마트 캐셔가 뭐 어서 오세요 했는데 아니 뭐 어서 오세요가 뭐야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먼저 시비를 걸지 말자. 그러니까 시비에 걸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그냥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대꾸는 해줘. 대응은 해도 돼.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도 안 하면 바보 돼요. 그냥 싫으면 나 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세요. 근데 먼저 막 이렇게 뭐 여기서 좀 말투를 좀 띠껍게 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왜 이해하게 됐냐면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늘 어떻게 사람이 기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2시간 4시간 이 카메라를 들고 혼자 막 떠들어요. 얘기를 했어. 그럼 어때요? 힘들죠? 와 진짜 이렇게 힘들 줄이야. 와 근데 딱 집에 들어왔어. 근데 동생이 뭐래? 아니 오빠 이제 들어와. 아까 차 달라 그랬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차를 얘가 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얘가 차를 달라고 했대 나한테. 갑자기 막 따져 계속. 그럼 화나 안 나? 화나죠? 화나겠지. 아니 내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차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아까 끌고 간다 그랬잖아. 필요하면 달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왜 안 주냐고 하면 어떡해. 가뜩이나 힘들게 걷고 왔는데 2-3시간 걷고 온 사람한테 이 땡볕에 화나죠.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인생에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동생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있지만 그게 배된 이유가 뭐예요? 이 땡볕에 2-3시간 걸어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다짜고짜 와서 또 갑자기 시비까지 걸린다? 그런 이유가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맞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도 있다. 상대방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가끔 그런 퉁명소리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의 말투나 억양이나 저도 좋지 않았을 때가 있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처 줬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너무 마음을 품으시면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구독자 편이니까요. 구독자분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좋지 구독자분을 상대하는 분한테 조언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전 제 팬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 제가 ESTJ가 아니라 ENFP였습니다. ENFP가 어떠한 거였냐면 그러니까 ENFP가 거의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감싸주고 그런 게 ENFP. 약간 천사 같은 캐릭터.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는 좀 벗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더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더 전투적으로 살고 싶진 않지만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힘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키워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 같았으면은 그러면 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독자분들도 그리고 또 누구예요? 구독자 아닌 분들도 모든 사람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똑같이.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미안하지만 달라요. 확실히 정치라는 게 뭡니까? 같은 편이 있고 상대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구독자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매번 봐주시고 친숙한 이웃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판 모르는 분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저와 악수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잖아요. 같나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 좋게 들려도 상관없어요. 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미움받을 용기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받아도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이 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물론 반대로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라고 해서 뭐 불행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정치라는 걸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알게 될 겁니다. 내 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나를 지켜줬던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자. 단순합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말자. 그리고 지키자. 힘이 있으면. 그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지키자. 내 사람을 지키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힘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죠. 저 그 정도 역량은 되겠죠? 될 겁니다. 되게 해주셔야죠. 저 그리고 약속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토대장정 얘기했을 때 그래도 제가 한 번도 1시간 이상 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실행력은 빠릅니다. 제가 하겠다고 하면 웬만하면은 그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합니다. 시간 나면.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전문가적인 요소 말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거, IT 계열이나 뭐 이런 당연히 도움 요청해야죠. 내가 모르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기본적인 거, 약속 지키기, 시간 지키기,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나도 지키는 거, 그런 것들 요청을 합니다. 예전에 간디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가 초콜릿인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아이 부모님이 와가지고 사탕하고 초콜릿을 못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간디가 얘기를 하면은, 간디님이 얘기를 하면은 말 들을 거다. 근데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왜? 자기도 사탕과 초콜릿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간디가 사탕하고 초콜릿을 끊은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몇 달 뒤나 한 달 뒤? 뭐 어쨌든 기간을 두고 안 먹고 나서 3달?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야, 사탕하고 초콜릿 먹으면 이 썩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거기에 주주TV의 실행력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뭐 독립기념관 제가 원래 걷던 코스 한 2-3시간 먼저 해보겠다, 뭐 등등 다 말씀드린 거 다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고 그 부분은 실천할 수 있다, 그 부분은 하겠다, 바로바로 실행하고. 뭐 이것만큼 나쁜 게 있습니까? 이것만큼 잘하는 거 있습니까? 너무 허황된 거 갑자기 국토대장정 할 수 있냐, 갑자기 뜬금없이 1-2시간도 안 해봤는데 나 하겠다 공약 써놓고 나중에 이거 안 되네 버리고, 그럼 안 되잖아요.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저 1년 하기로 했잖아요. 약속 지킵니다. 어떤 영상이든 1년 무조건 올릴 거고, 그 이후에 또 잘 되면은 또 다른 그러한 계획들을 짜가지고 꾸준히 할 거니까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시는 것밖에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한 건 지키기 위해서 저 또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 또한 그 신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 또한 다른 분들께 신뢰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인생에는 우연치 않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 기회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무너져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요, 제가 하나이글스 이제 충청도기 때문에 팬이거든요. 하나이글스 경기를 보면요, 가끔은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볼넷이라고 있습니다. 공을 4개를 바깥쪽 스트라이크가 가운데에 넣지 못하면 상대 주자가 1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들이 자멸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축구 경기에서 자책골을 넣는 거예요. 계속 자기 골대에 골을 넣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사실 버티라는 말은 잘 못하지만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는 쪽이 가깝지만, 가끔은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티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런 기회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넘어져 주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 옵니다. 여러분들도 제 나이쯤 돼보십시오. 다 알게 됩니다. 뭔 얘기 하는지. 한 30 정도 나이 먹어보고 해야 이제 얘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 가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문자 메시지나. 근데 이게 다행히 동영상 찍을 때에는 그런 어플 알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BJ 분들도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를 볼 때에도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끊기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이게 또 하나의 어찌 보면 부업이라면 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프로 의식이 있지. 지금 이렇게 찍었는데 또 전화 받고 할 수는 없진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또 많이 봐주시고, 저도 사실은 이것이 더 저 미래에 더 밝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키워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금 저도 힘들어지는 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힘들어지는 때가 뭐겠어요? 뭔가 날아갈 사유들이 생기거나 갑자기 보조개가 사라진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친구의 폭로로 인해서도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를 갈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 비밀을 또 뭐가 알고 있나. 저 근데 생각보다 살면서 정말 감옥 갈 만큼 크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그런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고, 짜잘하게 보면은 있을 수 있겠죠. 벌금 정도. 요즘에 보니까 침 뱉는 것도 벌금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KBS에서 하는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경찰 바디캠인가? 하여튼 침 뱉는 것도 벌금이 3만 원이래요. 담배, 어떤 남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 남학생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남자 성인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담배 피면은 가래가 끼잖아요. 가래가 끼니까 침을 뱉는 거야. 근데 경찰관이 와가지고 침 뱉었어요? 벌금 3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단횡단도 벌금 2만원. 네, 벌금 2만원. 네. 여러분들 너무하다 싶나요? 너무하다 싶어요? 아, 뭐 이런 것도 잡아? 막 이런 생각 드나요? 근데 살다 보면 더 치사한 거 많아요. 생각보다 더 치사한 일 많습니다. 더 더러운 일 많고. 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주TV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뭐뭐 했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걸 농축해서 했다 그랬죠? 제가 그 경험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 녹아져 있고, 그만큼 더 솔직하게 과감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더 더러운 일 많고 더 치사한 일 많고, 생각보다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찍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뭐가 필요하다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볼 때에는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모아야 된다. 뭐든 무언가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람이다. 자본 중요하죠. 돈 중요해요. 사실 돈만 있어도 혼자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 일을 할 때, 무언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큰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언가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모아야 무언가 해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 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어떻게 혼자 당대표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 당을 만든 사람들이 자금도 대주고 사람도 대주고 하니까 되는 거죠. 그거 없이 혼자만 덩그러니 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약속만 지켜가면서 그래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독립기념관 맞고요. 반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가 이제 독립기념관 사거리가 되는 거고, 보이시죠? 여기가 일자로 가면 됩니다. 와, 이 길은 그냥 그쪽 볼까요? 저 너무 좋은데요? 저 두 눈으로 보고 싶은데요. 저도 여러분들은 카메라로 보시고. 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천안이 생각보다 병천 쪽이거든요. 목천 IC. 근데 목천 IC 조금 외곽인데, 천안의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많습니다. 생각보다. 500번, 400번 거의 15분, 20분 간격으로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천안역에서 내리셔가지고 400번 타고 오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3-40분 버스 타고 오시면은 독립기념관 오실 수 있으세요. 한 30분, 35분 그 정도 타고 버스 타고 오시면 됩니다. 천안역에서 400번 타시면 됩니다. 400번이 가장 배차가 많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맞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또 저를 보러 왔기 때문에 저를 또 보여드려야겠죠. 자,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곳까지 왔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약속 다음부터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여러분들 그때 제가 올렸죠. 게시물에 보시면 그 촬영 장비 있잖아요. 삼각대 그거 지금 그거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어떻게 좀 스윗했나요? 그래도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뭐 어떻게 좀 유익하셨습니까? 좀 괜찮았나요? 그거 좀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들으면서
뭐 저의 인생사도 들으면서 또 필요한 말도 들으시고, 필요한 것만, 예, 자신한테, 각자 다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자신한테 필요한 얘기만 들으시고, 그 외에 좀 아니란 것들은, 예,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전제가 나와 다르다로 시작해요. 나와 다르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그런 거 위주로 골라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거의 다 오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보입니다. 제가 딱 독립기념관 정문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도 보이고요. 저도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어요. 또 시간이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거의 다 왔습니다. 태극기, 확실히 태극기가 많네요. 태극기. 갑자기 그러면서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도 생각나고, 태극기 휘날리며 남동생하고 형하고 둘이 부둥켜 안으면서, 그런 슬픈 영화였죠. 정말 서로 같은 그런 피를 만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사정에 의해서 서로 다른 옷을 입게 된 그런 영화였던 걸로 저는 짐작하고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좀 더 슬펐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빅뱅 탑이 나왔던 영화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학도병이었던 그 역할을 했던 이제 탑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총알을 쏴대면서 또 차승원 연기를 볼 수 있었던 포화 속으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봉오동 전투도 가장 최신 영화로 있죠. 봉오동 전투도 있고, 그러면서 유해진 나오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낮에는 농사꾼이었던 양반이 밤에는 독립군이 된다 이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칼을 딱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화도 되게 재밌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남한하고 북한하고 또 같이 뭔가 재밌는 코믹 영화였던 645라는 또 영화도 있습니다. 645 영화도 되게 로또가 남한의 로또, 남한 1등 그 복권 당첨된 로또가 북한으로 넘어간, 그런 재미난 스토리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 38선에서 거기서 이제 그 남한 군인하고 북한 군인하고 협상하는, 어떻게 나눌지 그러한 영화인데 되게 재밌게 봤으니까요. 그것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또 영화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뭐 저도 역사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1987 당연히 봤죠. 1987 되게 슬픈 영화고, 김태일이 잘 봤고요. 지금 가뜩이나 더 중심이 되는 영화기도 합니다. 김윤석 배우가 연기를 했죠. 책상을 탁 치니까 그거에 놀라서 학생이 윽 하고 죽었다, 그러한 내용도 있고, 사실상 건강한 사람이,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고문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고문장이란 표현이 좀 뭔지 하여튼 그러한 비밀의 공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환경에서, 지금 나라에서 그런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안기부라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있다면은, 그런 곳에서 학생이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말하기가
되게 슬픈 사건이네요. 네, 정말 슬펐죠. 사건들도 기억에 남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신도 보지 못하고 화장해야 됐던 그런 영화 장면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라고 검색해보시면 관련 내용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책상만 탁 쳤는데, 그걸로 이제 영화 각본상에선 쓰러졌다, 책상을 탁 치니까. 뭐 사실상 거의 일어나기 힘든 발상이죠. 사실 이거에 대한 이슈가 또 5.18 민주화 운동 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저번에 스타벅스에 대한 그 얘기도 이어집니다. 그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 탱크데이를 그날 했던 그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책상을 탁 치니까 하고 그런 내용도 약간 이슈가 됐던, 그 마케팅에서 비롯해가지고 그랬던 기사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참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독립을 하고 나서도 많은 민주화 운동, 독립,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이 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이 독립기념관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좀 더 길을 넣어주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문화 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또 운동 코스로 또 독립기념관을 잡았고요. 그런 선조와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 왔으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독립을 외쳤던 유공자분들께 감사하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행동으로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줬으면 저 또한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도 단순히 비하하는 발언이 아닌 존중과 배려와 감사함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더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독립기념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독립기념관입니다. 확대되나요? 저기 보면 독립기념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기까지 좀만 더 가서 습니다. 네, 저 약속은 지킵니다. 그 대신 뭐 완전 안 되는 걸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들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10개 먹어주세요, 그런 거 안 돼요. 저 못해요. 저 그렇게 못 먹어요. 저 몸 보세요. 그렇게 먹을 수 있게 생겼어요? 못 먹어요. 그런 거 말고요. 뭐 그러면 최대한 햄버거 3개 먹어주세요, 뭐 이런 걸로, 현실적인 걸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젠 정말 끝입니다. 자, 보십시오. 독립기념관이고 저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저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누구라고요? 이렇게 할까요? 저 누구라고요? 주주TV라고요? 예, 주주TV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